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끄럽네요. 예. 저희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 JTB 여의도 스튜디오가 국민의힘 당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태극기 부대가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시는데 혹시 왜 여기서 항의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소를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 법원 앞으로 가든지 검찰청 예. 앞으로 가든지 법무부 앞으로 가든지 하셔야지. 예. 여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저분들을 해치고 왔는데 예. 혹시 그 뭐 국힘이 정신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왔다는데 오시면서 혹시 무서움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야 뭐 무서울 게 없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줘서 좀 서운했습니다. 네. 아, 그 집회 참여자들이 앞에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 최강욱 의원님을 보면서 최강욱이다라고 몰려들 뻔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조기를 해치면서 제가 오니까 아, 예. 우리 또 성조기가 또 이렇게 나부끼는 장면을 참 여의도 한복판에서 보고 있네. 아,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잠시 후에 이 화면을 PIP로 좀 넣어 보여드릴게요. 가관입니다, 진짜. 예. 지금 저희 화면이 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말 그 집회 소리가 조금 전까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내용인즉슨 이재명 심판하라 그 내용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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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속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탄핵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던데. 예.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자기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악 쓰는 거지. 예. 저분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저기 한동훈이 중국 간첩이라고 하면서 집회했던 분들이랑 같은 분들 아닌가 싶은데. 예. 자, 그렇군요. 이거 정말 그 내란 종식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지금 12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1주년인데. 예, 예. 아직도 이런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란을 했는데도 이번 대선 때 40% 넘었다는 게 예. 국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이 화면을 보면서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태극기 부대가 있다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내란 및 계엄 상황과 관련한 가장 뭐랄까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예. 아니 뭐 피도 안 흘렸는데 뭘 그게 내란이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피를 흘렸어야 된다는 건지 희생자가 나야지만 내란이라는 건지 그 예. 전에 이게 진압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안도해도 사실은 분노가 다 사그라지지 않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병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사람들이랑 함께하게 됐는가 하는 점도 좀 두고두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행히 집회 소리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예. 아마 그 태극기 부대가 지금 국회 쪽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튜디오에 소리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장 18명이 지금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 18명을 평검사로 강등하네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본인들이 한 소행이 있으니까 예.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을 거고요. 왜 이거를 저기 뭐 이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우리가 못하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절차에 참여해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한 당사자들이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차를 통해서 어쨌거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검차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둘이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사표를 먼저 낸 중앙지검장 정진우는 이제 대검 쪽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대검차장의 얘기를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예. 지금 와서는 또 말을 바꿔서 그 노만석 전 차장이 기가 막혀 한다 그런 소리를 전해드렸거든요. 예. 하여튼 꼴들이 이게 저렇게 말하자면 무슨 뭐 검찰 역사상 뭐 최악의 결정이었다니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윤석열 저 구속 취소나 이럴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하던 자들이 김건희 수사에 그런 그 굴종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외에도 정이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고 검찰 역사상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항소를 하면 되죠. 했었어야죠. 예. 하고 나서 이러면은 그나마라도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그 소위 말하는 일선 지검장들이 왜 연판장을 돌립니까? 그 본인들의 구역에서 본인들의 책임 하에 그러면 엄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일에 관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된 조직이고 정치적 지향이 단선적인 조직인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대충 뭐 약간 좌천시키는 형식으로 보이는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식의 지금 준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는 하여튼 분명히 이 주동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식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인사조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평검사로서 그들이 있지도 않은 검사장이라는 그 직급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었는데 본인의 현실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임 중앙지검장에는 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지금 임명됐습니다. 네. 그 사법연수원 30기라고 하는데 지금 수사 이 팀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그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 그러니까 새로 임명된 그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일 때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가 이 검찰 안팎의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지금 기사화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련해서 대검 지휘부의 의지를 중앙지검에다가 전달하는 1차적인 그 메신저가 반부패 부장인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반부패 부장하고 또 법무부 차관이 이 대검 차장이랑 연락을 한 것 같죠?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중간에 그 박영진이라는 전 전주지검장 그 여러 가지 무리를 빚었던 아주 그 찐윤 검사 중에 한 사람인데 박영진이가 박철우 물러나라 이렇게 실명으로 얘기한 적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박철우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역으로 입증해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철우 검사가 무슨 뭐 엄청나게 탁월하고 뛰어난 검사라서가 아니라 그 계산하에서 자신의 대검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본분을 지키려고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근무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선을 해서 중앙지검장을 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트집을 잡고 뭐 정치적 공세를 하겠지만 향후에 또 그래서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그 이후에 좀 인사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강등 인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그 검찰청 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만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바꾼 거죠. 예, 그래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해도 지금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강등으로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강등이라고 표현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예. 이거를 검사 동일체 원칙이 실제로 이제 작동한다고 다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검사장이라는 거를 승진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찰 인사를 보면 이번에 몇 기에서 누구누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보도를 언론이 그냥 무심하게 하거든요, 맨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감장이나 이런 데서 그 김도읍 같은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의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고 예. 뭐 국감장에 이제 대검 간부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건 공식 기록이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소위 본인들이 말하는 검사장급 검사를 그 평검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검 검사급 검사, 뭐 고검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규정상으로는 표현하는데 예.
그 있지도 않은 직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예, 구자연 검찰총장 그 권한 대행이 얼마 전에 그 정성호 장관을 만나가지고 조직의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 잘 될 걸로 보십니까? 그 구자연 전 서울고검장이었죠. 예. 그 전에 검찰국장도 해보고 검찰 구성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나름 이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안정시키겠다. 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장관께 이러저런 얘기를 드리고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사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뭐 또 그 일선 지검장들이 모여가지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일부 있어서 확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은 아마도 이제 난파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가 먼저 뛰어내리느냐의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던 자들이 뭐 그 내가 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거다. 그다음에 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본인들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줘야죠. 네. 예. 어쨌든 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윗선이 누군지 밝혀내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진행된다고 그럼 볼까요? 왜 노만석 정진우는 왜 빠지나요? 거기서 네. 그거에도 벌써 의도가 네. 드러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이제 현직이 아니다 뭐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강요를 해서 예. 대검에 할 수 없이 따라서 한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원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노만석이 자기가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을 왜 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 검사들의 준동이 이게 여기저기 넓게 퍼져 있고 어디까지 뿌리가 닿아 있는지 그냥 보여주는 사례로 그냥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들이 뭐랄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우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다, 당황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지금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예측하셨어요? 예측 못했어요. 예, 예. 근데 법사위가 워낙에 그 최전 전방에서 지금 막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법사위에서 범여권의 의원들끼리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검찰의 특히나 지검장 18명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정감사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감사를 만약 하게 된다면 검사장 18명이 국회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묵비권 행사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그 3대 특검에 관련된 부분이나 수사나 조사나 재판이 지금 계속 내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상민 그 전 장관도 지금 한덕수 총리 재판 나와갖고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증언 선서도 안 하고 증언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를 받는 사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발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국회에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지켜봐야 될 텐데 당초에 그 검사장 18명 가운데 그 2명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수원지검장 박재혁 수원지검장하고 송강 광주 고검장이 사의를 표시했는데 그 뒤로 그 줄사표는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사표 내라 했는데 지금 안 내요. 네. 아무래도 좀 사표 내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이죠. 지금 분위기가 할 때 검찰 개혁을 앞두고요. 특히나 정관 예우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을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수십억을 끓는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그래서 재산 신고하면은 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그 검찰의 끈, 그리고 정관 예우,
이런 부분을 타파하려고 하는 법안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함부로 공직을 그만두는 것이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박철우 그 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예, 예. 이분이 또 출근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내부의 검찰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본인이 잘 불안을 안정화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양해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소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양쪽 다 컴다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숨고르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러니까 그 박철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강백신 검사죠. 대장동 공소 유지를 했던 그 강백신 검사가 그 당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항의하는 그런 그 항소를 하자는 그 방침을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대검 밤부패부장인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이 재검토하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박철우 밤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박철우 지금 중앙지검장이 신임이죠. 예. 본인이 입장을 밝히면서 그때 뭔가 항소에 대한 의견 전달이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상당히 아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대장동 수사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예.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언급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 같고 그럼 그만큼 좀 내부에서의 소통이나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그 강백신부터 해가지고 18명의 그 성명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의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분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걸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철호 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을 하니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항소 포기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세요라고 한 5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찰의 반발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순간 반은 본인의 우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검찰과 검사 내에서는 또 불신의 뭔가 예.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다라고 혹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적임자가 맞아? 라는 예. 또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적임자일 거라는 기대를 우선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앙지검장이 규모가 가장 큰 그 지검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 새로운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 조직에서는 3대 자리가 중요한데 결국은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수뇌부로서의 대통령실, 정부, 여당 이런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너무 검찰이 무리한 권력을 갖고서는 정권과 유착이 되면서 불필요하게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이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는 검찰 개혁을 이루면서 검찰이 과도한 남용을 하지 않고 나름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보안 수사권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갈지 보안 수사권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18명의 항명 사태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도 불안한데 이런 여론들이 더 커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런 분란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따박따박 검찰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국민 신뢰를 얻을 때까지 이분이 열심히 소통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